지식 정보책의 스토리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식 정보책의 종류, 그리고 우리가 하는 흔한 실수,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식정보책의 종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식정보책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스토리텔링형 지식책, 또 한 가지는 정통 지식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통 지식책은요, 말 그대로 지식만 쫙 나열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지식책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책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알아서 지식책을 읽어왔던 아이들, 좋아했던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책이에요. 스토리텔링형 지식책은 많이 보셨죠?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서 스토리텔링형 지식책이 상당히 많은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가미한 책을 말해요. 책마다 분량이 좀 다르기는 한데 어떤 책은 대부분이 스토리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스토리와 지식이 번갈아서 계속 나오면서 비슷한 분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스토리가 좀 나오다가 중간중간 한 챕터 끝나고 혹은 한 꼭지 끝나고 정보 페이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는 스토리 부분에도 스토리를 이어가다가 중간중간 작은 박스 안에 내용 처리를 해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토리텔링형 지식정보책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이 스토리만 쫙 읽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스토리 안에 그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 정보가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으면 스토리만 읽는 걸 크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스토리를 읽으면서 책이 주고자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책의 경우에는 스토리텔링과 뒤에 정보 페이지가 서로 너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지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얕은 재미만을 주면서 약간은 너무 좀 억지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인 경우에 스토리만 읽어낸다는 건 그 책이 주고자 하는 진짜 지식 정보와 상관없이 그냥 얕은 스토리의 재미만 느끼는 거라서 이럴 때는 저희가 좀 도와주어야 해요.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이 왜 스토리텔링형 지식정보책의 스토리만 읽는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토리텔링형 지식정보책은 사실 지식책을 안 읽는 친구들을 위해서 출판사에서 재미를 가미해서 만든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안에 지식을 잘 녹여내고자 했지만 그게 완전히 흡수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페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시지 아이들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좀 자연스럽다는 것을 먼저 좀 인정을 하시고 아이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럴 때 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다시 읽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 스토리만 또다시 읽을 가능성이 높겠죠. 정보 페이지 그 부분, 너가 안 읽은 부분을 다시 읽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앙 하고 조금 짜증내면서 읽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조금 다투지 않고 재미있게 동기부여 해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읽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볼 건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정보를 1개에서 3개 정도만 따로 정리해 놓자. 찾아서 한번 써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더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보석 같은 지식을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볼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우리 엄마, 아빠, 친구, 언니, 오빠,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걸 찾아서 한두 개만 정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동기부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예쁜 보석 이미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쓰게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요, 입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입체 이미지를 주고 거기에 메모를 해보게 해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쁜 보석 이미지죠. 보이시죠? 아주 심플한 보석 이미지를 오려서 아이스크림 막대를 붙이고 예쁜 스티커를 그냥 하나 붙인 거예요. 자, 집에서 하실 때에는 보석 이미지를 잘 하신 다음에 아이스크림 막대가 없을 가능성이 많죠. 나무젓가락 같은 거 그냥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색종이를 세모로 한번 접으시고 돌돌돌돌 말듯이 접으시면 막대처럼 돼요. 그렇게 해서 붙여주셔도 아주 예쁜 보석 막대가 됩니다. 이 보석 이미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떻게 쓰는가?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를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없어요 라고 해요. 쓰기 싫어서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대상을. 엄마한테 필요한 거, 아빠한테 필요할 것 같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필요할 것 같은 거 골고루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아이들이 그 부분을 다시 뒤적 하면서 찾아내요. 아, 이거 우리 엄마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내 동생한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라는 걸 찾아서 쓰는데,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보를 두 줄, 세 줄 정도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은 이유라거나 그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것까지 쓰면 예쁜 편지도 되고요. 지식 정보를 정리하는 요약 능력도 길러지고요. 내가 글을 읽는다는 게 그냥 내가 무언가를 흡수해서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책 읽기는 소통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도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2개, 3개 정도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읽지 않았던 페이지, 정보 박스 이런 부분들을 읽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석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그 책과 맞는 이미지 구해서 주시면 더 좋아요. 동물책이면 동물 이미지, 식물책이면 식물 이미지 이런 거 찾으셔서 다양한 이미지로 주시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돼서 할 수 있어요. 자, 지식정보책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아이들이 한 번에 다 흡수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2개에서 3개 정도만 얻어도 저는 충분히 읽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